그러면 14주차 노년기의 발달 마지막 세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과 사회성 발달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교재는 6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프로이트와 융은 노년기를 아동기하고 유사하게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노년기가 됐을 때 유아기의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융은 노년기에 우리의 사고는 무의식 세계에 깊이 잠수해 있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현실 세계와 접촉이 단절될 수 있고, 이렇게 그 전통적인 정신분석 쪽에서는 노년기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그거는 이제 그 관점은 현대에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현대의 발달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에 대해서 좀 더 건설적이고 적응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견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성격을 안정적인 특성으로 보는 학자들이 그런 연구들이 있고, 또 성격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먼저 노년기 성격의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노년기 성격이 안정적인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연구는 20세에서 80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성격 특성 차원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6년마다 성격 특성 차원을 검사를 했더니 20세에서 80세까지 성격 특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는 버클리 노인 세대 연구인데, 이거는 4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인기 내내 성격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만족감이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특징이었고요. 외향성이나 활기 같은 것은 서서히 감소를 하는 건 나타났고, 수능성은 오히려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격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성격의 변화는 이제 에릭슨의 이론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에릭슨은 노년기를 8단계의 통합감 대 절망감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노인들은 자신의 죽음에 직면을 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노인들은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무력한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통합성, 일관성, 전체성을 느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아 통합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별다른 동요 없이 평온하게 노년기를 보내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도 의연한 대처를 한다. 하지만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뭔가 어떤 삶에 대한 원망, 씁쓸함, 되게 불만스러운 마음, 타인을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런 절망이나 또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성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앞에 지혜 부분에서 설명을 하긴 한 부분인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좋은 덕목이 지혜라는 덕목이다. 그래서 에릭슨은 이렇게 노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폐액으로 넘어가면,
네, 팩은 노년기에 대해서도 세 가지 위기를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에릭슨의 이론을 좀 더 확장시킨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아분화대 직업역할 몰두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직업에서의 역할 이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해야 되는 시기다. 그다음에 신체 초월 대 신체 몰두. 신체적으로 쇠퇴를 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한계가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걱정을 극복을 해야 하는 시기다. 자아 초월 대 자아 몰두는 자신과 인생에 대한 관심을 좀 초월해서 죽음을 좀 수용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위기가 잘 극복이 되어야 좀 성숙한 성격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레빈슨의 노년기 발달 단계. 그래서 요 레빈슨의 이론에서는 노년기의 전환기가 60에서 65세 그리고 노년기가 65세 이상인데 이 전환기는 중년기를 끝내고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체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년기는 내가 더 이상 뭔가 무대의 중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렸던 어떤 인정이라던가 권력, 권위 이런 것들에 손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자녀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많은 지지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뭔가 죽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로 노년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융의 노년기. 융이 얘기하는 노년기는 노인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생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정신기능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명상과 반성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내적인 이미지가 전에 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융은 노년기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성공적인 노화 이론에 대해서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성공적인 노화. 첫 번째는 분리 이론이에요. 분리 이론. 그래서 노화의 특징이 상호철회다. 상호철회라는 건 뭐냐면 노인이 자기 스스로도 뭔가 사회와 분리되는 거예요. 활동과 관여를 줄이고 사회는 은퇴를 강요한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으로 철회를 시킨다는 게 분리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의 비판점은 뭐냐? 사이로부터의 분리를 조장하는 그런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분화 이론은 노인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이 분리 이론을 좀 합리화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 이론에 의하면 노인이 스스로가 철회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실제 노인이 분리됐을 때 그 원인을 살펴보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배우자하고 사별하는 일이 생겼거나 은퇴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노인이 정말 이거를 스스로가 원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이론인데요. 활동 이론은 노인은 중년기와 다름없는 사회적 욕구를 가진다. 물론 불가피한 건강상 변화를 빼고 그래서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 생활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역할이나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활동 이론이 내용은 좋아요. 근데 노인들이 실제로는 신체적인 능력도 많이 이제 쇠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활동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로 인한 능력 저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활동 이론만으로 행복한 노화를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의 절충적인 이론이 연속 이론입니다. 연속 이론은 변화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활동, 성격, 관계는 일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에게 연속적인 일관성 있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향적인 분들은 분리 이론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원래 좀 외향적이고 에너지 수준이 높은 분들은 활동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활동 이론에서 얘기하는 행복한 노화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전에 수행했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네. 그게 연속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노화 모델로 갈 건데, 성공적 노화 모델. 로우와 칸의 모델을 보면 노화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쇠퇴의 과정이라는 속설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신체적인 습관이 그 사람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 아무래도 그 삶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그러겠죠? 그래서 로우와 칸의 경우는 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식습관 관리, 운동, 정신적 자극,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일런트 모델에서는 그랜트 연구, 글루익 연구, 터만 연구를 비교 분석했더니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이런 특성들이 필요하다. 치유적 관계, 지지적 결혼 생활, 지속적인 인생에 대한 참여, 적극적인 대처 방안, 성숙한 방어 기제 사용, 이런 것들이 노화의 성공적인 모델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세한 내용은 교재 읽어보시고 658쪽으로 넘어갈 건데, 크라우더와 동료들의 모델은 이 로우와 칸의 모델에 긍정적 영성이라는 것을 포함을 시켰어요. 이제 여러분이 영성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성은 사실 좀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영성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이끄는 뿌리 같은 것이다. 그래서 종교랑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 존재의 가르침이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개발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이나 부처님의 삶을 닮아서 그들의 삶을 이제 닮아가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영성을 갖춰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성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 성공적인 노화 모델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노년기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을 살펴봤고, 우리나라에서의 성공적 노화 모델에 대한 얘기가 659쪽부터 661쪽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노년기 가족 생활 부분입니다. 노년기에 이제 부부 관계를 보면 결혼 만족도가 중년기보다 높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혼을 할 만큼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였다면 노년기에 오기 전에 이미 이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면 요새 이제 이혼이 워낙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노년기에 일반적으로 인생에 더 만족을 한다. 그래서 건강상의 위협이 오기 전까지는 다른 시기보다 더 높은 결혼 만족도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성적 적응을 보면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이 성욕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성관계, 성교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포옹을 한다거나 서로 쓰다듬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신체의 쇠약으로 성적 감정에 따라 실제 행동은 어려워져도 이런 성적 감정은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노년기에도 적극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애정과 친밀감을 확인하고 서로 생명력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에도 성적 능력이 89.4%는 지속된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혼인데요. 노년기에 사실 이혼이 드문 현상이긴 합니다. 노년기 이혼은 드문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할 거였다면 더 이전에 했을 거기 때문인데, 문제는 요새 사회적으로 황혼 이혼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황혼 이혼은 이제 자녀를 다 키울 때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다가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 더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가족 생활 주기의 변화,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증가하는 것, 또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황혼 이혼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재 664쪽 보시면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도표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되면 사별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평균 수명, 예상 수명이 여성이 높다 보니까 사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평생을 같이 했던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고독감을 크게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사별을 한 경우에는 남녀노인 모두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아내와 사별하고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혼인데, 노년기 재혼은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남성이 재혼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여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편안하게 혼자 살고 싶은데 또 이제 결혼을 하면 가사노동을 더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재혼을 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혹은 이제 여성 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재혼을 했을 때는 어떠냐? 이전 결혼보다는 평온한 편이다. 한번 이제 결혼과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상대방을 더 많이 배려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결혼보다 평온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인데, 이제 자녀가 성인 자녀가 되겠죠. 노년기에는 이때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고, 자녀와 함께 사느냐 동거하느냐 그 여부는 어떤 경우는 되게 만족감이 클 수 있지만
또 만족감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 내에서 연장자로서 경험과 경험과 뭐를 전달할까요? 지혜를 전달하고 필요한 인물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노인에게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년기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자녀들 중에 누가 모실 것이냐, 언제까지 모시냐, 이런 부분들. 그 외에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관계로 부부관계와 장서관계가 제시되는데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자녀와의 관계, 형제자매 관계 이런 내용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좀 얘기를 할게요. 인생의 마무리 얘기하면 좀 슬픈가요? 노년기는 인생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의 과정 중에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죽음에 대해서 전에 생각을 잘 안 했다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고요. 살아오면서 간직했던 가치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기가 이 노년기입니다. 죽음과 임종에 대해서 보면 죽음은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 이렇게 WHO에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생물학적으로는 신체 기능이 정지되는 것, 심장박동이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고 사회적 정의로는 장례식이나 애도의식, 권리와 재산의 법적 재분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리적 정의로는 나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죽음의 정의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사실 내가 죽는다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주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노년기 때는 좀 더 이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죽음에 대한 태도 이제 두렵고 믿고 싶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남들에게는 다 일어나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 죽음 전의 변화에 대해서 키블러-로스라는 학자가 5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처음에는 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죽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뭔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이런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3번째는 이제 타협 단계입니다. 이때는 뭔가 이 죽음이 좀 더 연장됐으면, 더 보류됐으면, 지연됐으면 이런 바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고요.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절망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말이 없어지고 별로 면회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혼자 슬퍼하는 그런 시기가 절망 단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절망과 슬픔을 겪는 게 죽음 전에 이런 상실이나 좌절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단계를 통해서 꼭 이게 순차적이진 않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사별과 비탄인데 이제 사별 노년기 때는 배우자와의 사별, 또 자녀가 먼저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돌아가시는 여러 가지 사별을 겪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충격을 받고 그리워하고 절망스러워하지만 회복하는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장래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회고입니다.
교재는 687쪽을 보시면 되고, 이 키블러 로스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의미라는 거,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생의 회고라는 용어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고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나의 경험과 행동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죽기 전에 좀 멀어졌던 가족, 친구하고 화해를 한다거나 어떤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미결된 과제들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이 인생의 회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노년기 발달을 다 마쳤고요. 노년기까지 해서 우리 인간 발달에 대한 강의를 쭉 다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